부산 지역구시기 때문에 네. 이게 질문을 집중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이 전재수 의원 아직까지 의원 신분이니까요. 네네. 전재수 의원님이 의원이 저는 진짜 화가 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화가 납니다. 자 지난주에 합수본에서 다 털어줬습니다. 그렇죠. 다 털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고향 부산에서 이러한 범죄 혐의를 가진 리더십이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이런 일은 시민들께서 정말 강하게 응징을 하셔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를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 합수본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직전이었죠. 지난주에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의원의 통일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제기했던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특검에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권성동 우리 당 대표 원내대표의 사건도 윤정호의 진술에 의해서 수사를 시작을 했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뭐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기미조차 없었어요. 근데 권성동 의원은 뭐 엄청난 거의 광속으로 수사를 진행을 했죠. 바로 그 진술이 나오고 나서 압수수색까지 한 달, 소환조사 석 달, 구속까지 넉 달 걸렸고 지금 이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7, 8개월째 지금 구속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차이로 진술을 들었는데 맞습니다.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까지 넉 달이 걸렸어요. 사실 이거는 압수수색을 할 의미가 없죠. 그 전에 뭐 정보가 흘러갔는지 안 흘러갔는지 모든 정황을 다 없애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왜 그렇게 넉 달까지 가만히 있었냐 특검은. 왜 권성호 대표는 그렇게 득달같이 수사하고 구속시키면서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왜 넉 달까지 기다렸다가 했냐. 그리고 소환조사는 5개월 걸렸어요. 이제 결국 출마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제는 특검에서 또 제대로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합수본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경찰 거치고 합수본으로 넘어갔어요. 이거 자체가 특검에서 사실은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만료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과 그다음에 뇌물죄가 있는데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그냥 특검에서 뭉개면서 만료가 돼 버린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상 특검이 스스로 이것을 밝힌 것도 아니에요. 윤정호 씨가 재판정에서 여기에 대한 폭로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민주당과 굉장히 가까웠다. 이런 폭로가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특검에서 이 인지를 했다는 걸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거의 특검 종료 직전에. 그러면서 나왔던 그 여러 가지 보도에 따르면은 사실 그 아닙니까? 현금 4천만 원하고 시계 2개가 넘어갔다는 거였잖아요. 까르띠에 시계와 불가리 시계. 그렇게 온 그 단독 보도들이 쏟아졌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사건 번호만 부여하고 넘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1차적으로 특검에서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끝나버렸어요. 18년도 사건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경찰 거치고 합수본 넘어가면서 이제 또 황당한 일이 납니다. 막 압수수색 지역 사무실에 했는데 막 그 하드디스크가 다 없어져가지고 어디 있냐 했더니 전부 다 근처에 밭두렁에 갖다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제대로 뭐 말하자면 증거인멸도 할 시간도 없이 부랴부랴 갔다가 처리를 했으니까 밭에다가 버렸지 않겠어요? 그렇죠. 안 그랬으면 더 뭐 어디 뭐 바다에 빠뜨렸든지 할 수도 있었겠죠. 뭐 돌렸다던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저는 굉장히 급박하게 오더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정신없이 부랴부랴 이것을 폐기하고 막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갖다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거를 듣고 아니면 그냥 사실은 정보가 없었다면 뭐 그 컴퓨터를 폐기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무실에서.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리고 컴퓨터에 굉장히 많은 지역의 자료들 같은 게 다 있었을 텐데 그것을 그렇게 폐기하고 밭두렁까지 갖다 버릴 정도면 과연 전재수 의원의 지시가 없었을까요? 저는 전재수 의원만 똑 떼놓고 나머지 보좌진들만 전부 다 지금 기소했잖아요. 기소한다는 거는 수본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 전재수 의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구속 기소를 하고 그 보좌진들은 증거 인멸로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증거가 있다는 거잖아요. 있었을 것이다. 예. 근데 증거가 있다는 거잖아요.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 황당한 굉장히 또 황당한 일이 많죠. 이 수사에서 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1차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특검에서 뭉개가지고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특검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보면은 당초에 보도가 특검에서 보도가 됐던 거는 현금 4천만 원하고 명품 시계 2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합수본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현금 2천만 원과 까르띠에 시계 한 점만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압수수색 영장도 그렇게 들어갔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왜 4천 명품 시계 2개에서 2천 명품 시계 하나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아요. 네. 그럼 왜 그렇게 허위 보도를 했냐라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아무 설명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했지만 도대체 2천만 원하고 불가리 시계에는 무슨 다리가 달렸냐, 얘들은 논두렁으로 갔냐, 밭두렁으로 갔냐, 도대체 뭐 부산 앞바다에 빠졌냐.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제보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심각한 의혹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수사가 엉망진창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뭐 대충 이래저래 뭉개고 증거는 없어졌다 그러고 뭐 밭에 갖다 버리고 이러면서 뭐 증거 불충분으로 사실은 뭐 가액이 3천만 원 언더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기소 송치해버린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 전재수 의원한테 그냥 면죄부 발부해버린 거죠, 사실상. 그러면 애초에 윤종호의 이런 진술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시간을 더 들여서라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전재수 의원 공천 받자마자 다음날 바로 불기소 해버렸죠. 그것도 참 대범합니다. 대범하죠. 그래서 자, 특검은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만료시켜버리고 합수본은 현금 3천만 원 언더인데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는 뇌물죄 공소시효를 만료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뇌물죄는 이제 공소시효가 3천만 원 언더면 7년이 되니까 정치자금도 7년으로 묶이고 뇌물죄도 7년이니까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종료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그냥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것이다라는 의혹을 이 주진우 의원이 왜냐하면 이게 전재수 의원이 관련해 가지고 자기는 천정궁 방문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간 적이 없다라고 어디 보도가 됐었죠. 보도했었고 네. 그다음에 자기는 이 뭐 시계라던가 돈 관련해 가지고 받은 적 없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네네. 근데 명확하게 이 사람이 또 뭐 받았다 안 받았다 이 얘기를 명확하게 또 한 적은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이렇습니다. 나는 받았다 안 받았다 시계를 안 받았다라는 얘기는 들지 않았고 네, 저도요. 그냥 나는 시계를 차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제 기억에는. 뭐 시계를 차지 않는다. 그리고 예. 뭐 그쪽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다. 불법적인 금품을 받지 않았다. 이런 뭐 표현을 이런 썼던 표현을 걸로 썼던 기억해요. 그러니까 아주 애매하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법적 조언을 많이 들은 걸로 보이고요. 근데 하지만 무슨 돈이든 간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통일교에서 받은 돈은 불법적인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당시에 그런 논란들이 있었죠. 뭐 통일교의 수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전재수 의원이나 민주당 측에 굉장히 청탁을 하려는 목적들이 있었다. 뭐 한일 해저 터널이라든지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그 통일교 수건 사업을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여당일 때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청탁하려는 정황들에 대해서 보도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죠. 그리고 1년에 500만 원 이상 회계 처리가 되지 않은 돈을 가지고 돈을 회계 처리가 되지 않은 돈을 받았다면 이거는 불법적인 돈이라고 봐야 되는 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주진우 의원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을 공세를 많이 하셨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그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이제 진술된 그 시점이 2018년도인데 그 전재수 의원은 아마 수입이 세비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돈은 꽤 늘어났죠. 2018년도에
본인 재산이 1억이 늘어난 거예요. 맞아요. 그건 이제 주진 의원이 아마 재산 우리는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근데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죠. 해명이 좀 소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다른 수입이라든지 뭐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1년에 수익이 재산이 1억이 늘어났다는 것도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참 이게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런 상태에서 우리 시정을 과연 맡길 수 있는가? 저는 시민들께서 이거 굉장히 합수본의 수사 결과 짜맞추기 그리고 마치 면죄부 발부하듯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 저는 묵과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과 시계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안 했네요. 돈과 시계를 받았다는 건 아예 관심이 없고 30살 이후에 시계를 차본 적도 없다. 그렇죠. 그렇죠. 이걸 뭐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를 명확하게 안 했네요. 더군다나 이게 참 희한하게 빠져나가네.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토일교의 이제 뇌물수수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또 성대한 출판 기념회를 하셨어요. 전재수 의원이. 그래서 출판 기념회 때 얼마나 놀라웠냐 하면 우리 당은 이러한 뭐 현장에서 출판 기념회를 갑자기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언론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매일신문에서 매일신문이었죠. 아주 제가 이거 사진을 제가 대정부신문 자료로 가지고 얘기는 못했었지만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돈이 맞아요. 현금이 오가는 현금이 출판 기념회 그냥 한두 장이 아니에요. 막 그 5만 원권으로 막 굉장히 많아요. 몇십만 원씩. 맞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그 화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더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현금이 다발이 오가는 출판 기념회를 이 여권 인사들은 다 하셨어요. 지금 전재수 의원, 박찬대 의원, 김병욱 전 비서관, 서영교 의원 그냥 이 돈봉투 출판 기념회를 하신 거예요. 그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현장에 전재수 의원의 계좌번호까지 등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현금 안 가져왔다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써가지고 농협 뭐 036으로 시작하네요. 줄줄줄줄. 그래서 뭐 아유, 현금 계좌가 현금이 없는데 그럼 어떡하냐? 계좌라도 불러드려야지. 뭐 이런 아이고 얘기가 서점에 가서 사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서점에 가서 사시라고. 참.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까 그 뭐 내가 음주 전과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한 사람 보고 사과하라고 했듯이 이 도덕성의 적반하장식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조심해야 될 판이고 더군다나 뭐 이런 과정에서 과거에 통일교 무슨 산하재단에서 전재수 의원 책을 무더기로 사줬다는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한 500권 정도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샀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산하재단은 또 여러 보도에 보면 뭐 책을 그렇게 여러 권 다량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특정 시점에 전재수 의원 책이 뭐가 재밌겠습니까? 사실은 그 정치인들 책이 죄송합니다만 다른 괜찮으신 분들 책도 있어요. 자서전들. 우리 국회의장님쯤 되시는 분들은 자서전 참 읽어볼 만합니다. 현대 사의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출마 직전에 출판 기념회 하는 책들은 대부분 읽을 게 없어요. 사실은 사진만 잔뜩 들어있어요. 사진만. 그런 게 누가 통일교 그 재단에서 누가 읽겠다고 그걸 500번이나 삽니까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청탁성, 대가성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도 그 부분에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직 야구장 제가 이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사직 야구장 재건축 요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네네네. 어떤 사안이 좀 설명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동래구 사직동에 사직 야구장이 있습니다. 이제 뭐 한 40년 가까이 됐죠. 예. 굉장히 노후됐고 이제 뭐 거의 전국에서 가장 노후된 곳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게 선거철만 되면 공약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 선거철만 되면 뭐 바다가 보이는 야구장을 짓자, 돔 야구장이 어떻다, 그다음 사직 야구장 재건축 이게 항상 선거철만 되면 나왔는데 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너무 지연되고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시간이 꽤 지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나마 진전이 있었던 게
이제 작년에 이게 문체부 공모 사업에 통과가 돼가지고 이미 국비를 299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 국비를요? 예, 국비는 299억이 맥스예요. 예. 그래서 한 3,200억 정도 규모의 이제 재건축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데 첫 발을 띄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진광장 재건축 사업은 이제 공모 사업으로 이제 확정이 됐고 예산까지 배정을 받았는데 갑자기 전재수 의원이 갑자기 사직 야구장 무슨 생활체육 시설로 하고 무슨 바다가 보이는 도움구장을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요? 예. 그러면 도대체 이분은 사직 야구장 자체를 없애겠다는 건지 뭔지 답을 안 하고 있어요. 이분은 지금 현재.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이분이 해수부 장관 시절에 상당 부분 검토를 마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해수부 장관을 하면서 해수부 장관 일은 안 하시고 나중에 자기 출마 공약을 검토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뭐냐면요. 이분이 자기가 그 무슨 바다야구장 해수부 장관 시절에 이미 검토했다 이랬는데 네. 또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확정되자마자 민주당 부산시장에서는 이러한 성명을 냈습니다. 야구도시 부산의 명성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사직야구장 재건축으로. 네. 그리고 국비 지원한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그 한 명 있는 그 전재수 의원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성명을 냈어요. 그러면은 거예요, 지금?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확정돼서 공모사업 통과될 때는 전재수 의원의 노력으로 했다 그러고 전재수 의원은 그 장관하고 있을 때는 바다야구장 검토했다 그러고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직야구장 재건축에도 아무 일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이 별로 아무 생각이 아무 일도 안 했을 것 같고요. 하는지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관 시절에 본인이 이런 검토했다라고 하는 거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부산 민주당 인사들이 각종 공약을 쏟아냈다가 삼켰다가 쏟아냈다가 삼켰다고 한 게 이 야구장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통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의 질문에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산시당이 성명을 발표한 것처럼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자기가 역할을 한 거는 맞는지. 그래놓고 그러면 왜 지금은 사직야구장은 생활체육시설이 돼야 되고 자기는 바다야구장을 짓겠다고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뭐가 본인의 진심인지 사실인지 답변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